한쪽은 자 복희 팔괴 방위지 도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복희 팔괴 방위지 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복희씨 팔괴 차서지 도를 차서지 도를 바로 태극 음양 태극도에다가 붙여 놓은 겁니다. 음양 태극도에다 붙여서 먼저 하늘로부터 이렇게 해서 쭉 펼쳐지는 위치로 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일건천, 이태태, 삼리화, 그 다음에 사진례, 가운데 그 다음에 오손풍, 그 다음에 육감수, 그 다음에 칠간산, 그 다음 팔곤지 이렇게 표현했죠. 항상 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는 순서로 해서 이렇게 그려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자 복희의 팔괴 방위지 도, 그러니까 또는 뭐냐면 선천팔괴 방위도라고도 표현합니다. 선천팔괴 방위도. 항상 이 순서에서도 익혀 두셔야 되고요. 자, 관련해서 이제 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 자, 우는 설계 전에, 설계 제3장이라 그랬죠? 앞에서 한 번 더 나왔었습니다. 이제 우리 천지정의의 산택이 통기하며, 뇌풍이 상박하여 하며, 수화불상석하여 팔괴 상착하니, 수왕자는 순코 지뢰자는 역이라 하니,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전 제3장을 전부 다 들어서 지금 하나하나 저 이치를 가지고 따져볼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위를 정함에, 자 우리가 그냥 이것만 가지고 봅시다. 하늘과 땅이 위를 정했다라는 건 뭐예요?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죠. 그래서 우리 개사전 맨 처음에 천존지비하니 이겁니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라고 이렇게. 하늘은 위에 있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위를 정하니 산과 연못이 기운을 통하고 이렇게 돼 있죠. 산 여기 있죠. 연못이 여기 있죠. 자, 하늘과 가장 가까운 것이 산이죠. 제일 높은 것이 되고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못. 그래서 산과 연못이 기운을 통하고 이렇게 됩니다. 산과 연못이 기운을 통하고 그 다음에 뇌풍이 상박하여 우레하고, 자 이게 첫 번째 가서 천존지비하니 건곤이 상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존지비란다. 천지정의에, 그죠? 천지정의에 산택이 통기하고, 두 번째 산택이 통기하고, 뇌풍이 뭐예요? 상박하고, 그러니까 자 우레하고, 그 다음에 바람이 서로를 치고 이렇게 됩니다. 상박 세 번째 상박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되어 있나요? 수와 불상석하며, 물과 불이 자 서로를 쏘아 맞추지 아니하며, 네 번째. 그 다음에 뭐예요? 다 됐나요? 그러면은 네 번 하니까 8개니까 맞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자 다른 거 읽어보기 전에 항상 우리가 말이라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만물이 되고 항상 양동음정이죠. 양은 움직이고 음은 정적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을 표현하는데도 보세요. 천지, 하늘과 양선음우가 되죠. 또 항상 양선음우죠. 하늘이 양이죠. 지가 음이죠. 그러니까 천지정위에 높고 낮음을 딱, 하늘은 위고 낮음 낮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산택 이렇게 되겠죠. 양선음후죠. 그래서 양과 음이, 그죠? 산과 연못이, 그 다음에 뭐예요? 기운을 통한 연후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뇌풍, 역시 양선음후가 되는 거죠. 뇌풍이 상박하며, 그죠? 서로 간에 부딪히며, 그 다음에 수화 역시 양선음후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표현하는 순서도 잘 보시면은 자 이게 나중에 개사전에 이렇게 이제 후천팔계하고 연결되는 게 있는데요. 먼저 어쨌든 천지라고 하는 것이 먼저 이렇게 갖추어지고 나머지 6자식이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데 누구부터 얘기를 했냐면은 하늘과 제일 가까운 여기부터 얘기합니다. 후천에 가면은 하늘이 이쪽으로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후천에 가면은 뇌풍 했는데요. 요 자리로 누가 냐면 곤괴가 열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선천에서 후천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지금 이 하늘과 땅이 있으면서 6가지 자식을 낳았고, 그리고 이 속에 이미 뭐가 표현되어 있느냐 그러면 후천까지를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후천팔교 공부해보면 압니다. 그리고 수화불성사기라 이렇게 있으면서 항상 물과 불이라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너무 추우면은 만물이 다 얼어붙어서 나오지를 않죠. 그래서 적절히 따뜻한 기운으로 서로 간에 교감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석이라 라고 할 때 석자를 쏘아 맞춘다 라는 뜻이죠. 쏜다 라고 할 때는 그냥 사라고 했지만 쏘아 맞추는 겁니다. 상대방을 쏘아 맞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물기운이 불기운을 다 쏘아 맞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불을 다 말려버리죠. 그 추워서 얼어서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만약에 불기운이 물을 다 쏘아 맞춘다. 다 말려버리죠. 아무것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균질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것, 이렇게 표현된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설명하기 전에 먼저 공자가 쓰신 개사전의 말씀을 하나씩 더듬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선생님 왜 우리가 음양이라 라고 표현하면서 음양이라고는 음이 먼저 앞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 하늘에 있는 천지자연의 상은 왜 하늘을 먼저 합니까? 이렇게 돼. 이거 물어볼 만하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돼요? 그리고 지천하지 않고 왜 천지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태는 지천태 해놓고 나서 여기서는 천지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거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들 안 물어보죠. 그냥 보통은 안 물어보는데 속으로 물어보고 싶은 생각들 참 많아요. 정말 물어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음양이라고 하는 속에 들어간 이치죠. 선천이라고 하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쓴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죠?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고, 그래서 하늘과 땅의 교감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산과 물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사람으로 표현하면 소남과 소녀 서로 만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장남과 장녀가 만나고 중남과 중녀가 서로 이렇게 계속 만나면서 이 속에서 이제 교합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일단 눈으로 보이는 내용 그대로 일단 표현한 내용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소자, 왈 그랬습니다. 소강절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뭐 이거 순서대로 하면 되네. 방향 어떻게 돼요? 자, 그대로 봅시다. 건, 남, 곤, 북, 그 다음에 이동, 감서, 그 다음에 태, 동남, 그 다음에 손, 뭐예요? 빨리 해보세요. 손, 여기 보면서. 서남, 그 다음에 간, 서북, 그 다음에 진, 동부. 자, 북동 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잘 구분하라 이 표현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하는데, 소강절은 지금 뭐부터 했다? 정방위부터 쭉 들었죠? 정방위부터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입방으로 해서 먼저 윗방향 먼저 하고, 그리고 아랫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니, 자, 자진치 거는, 자, 자진이니까 여기 진방이죠? 진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하늘까지는 아래서부터 점차 올라가는 거죠. 양이 점차 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순한 거죠. 그죠? 조금씩 쌓아 올라가는 거니까 순한 것이 되고, 그래서 이건 순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손지 고는 위역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손으로부터 자 요렇게 들어가는 것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역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역. 다시 말해 순하고 역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양인 점차해서 따라서 올라가는 것인데, 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땅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죠.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역이라 하니 역이라 하고, 또 뒤에 있는 64개 방위도 역시 또한 이와 같으니라 방찬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뒤에는 64개도라라고 하는 것은 복희시 64개 방위도를 표현하는 건데, 뭐냐면은 일단 요거 봅시다. 여기 보세요. 요 동그란 그림이 있는데요. 그 책에 있죠. 그 책에 그 다음 페이지 정도.
혹시 책이 없나요? 자기 방차도 다른 그 책이 없나요? 없으면은 그냥 이 책자로 보세요. 작은 책자. 그 속에 왜냐면 이게 펼쳐져 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는데 내일 뒤편에 아마 있을 겁니다. 거의 뒤편에 가서 아마 76쪽이나 몇 쪽? 75쪽인가요? 75쪽이나 어디 보세요. 부록에 뒤에 가보면 요 그림이 있는데 요 그림도 잘 보면은 저 위는 그죠? 저 위에서부터 건꾀로부터 시작해서 밑에 이제 진꾀로부터 시작 안에서부터 보면 됩니다. 바깥은 보지 마시고요. 안에서부터 옆에 여기 있는부터 진, 그 다음에 이, 태, 건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64기도도 실은 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64개 방위도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역에 나오는 64개의 순서가 아니라 복희씨의 선천팔계 방위도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이 소성계에 근거해서 대성계를 위에다 쭉 올려놓은 거죠. 그러면 이를테면은 자, 그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진꾀다 그러면 진꾀에 먼저 8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진, 여기 순서가 진에다가 어떻게 되냐면 일건천, 그 다음에 두 번째에다가 이태태, 그 다음에 삼리화, 그 다음에 사진례, 그죠?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사진례, 그 다음에 오선풍, 그 다음에 육감수, 요 순서대로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칠간사안 해가지고 그 다음에 끝나면 요거 다음에 요거 쓰겠죠. 그 다음에 요거 놓고 위에다 다시 일건천 이태태 삼려 이렇게 쭉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다시 8개 선천팔개 쭉 돌리고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다시 선천팔개 쭉 돌린 그 그림입니다. 여기 이쪽으로 가서 역시 똑같은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왜 여기고 왜 순인가 라는 걸 이제 볼 겁니다. 자 보면은 부록에 보면은 부록에 보면은 소자 왈 건곤는 그죠? 건곤이 종하고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로로 아니 참 세로로 요렇게 세워지는 거죠. 건곤을 따라서 그 건곤을 그죠? 종으로 하여서 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육자는 그 옆에서 횡으로 되는 거죠. 육자다 그러면 자 우리가 육자라는 거 자. 하늘꾀를 기본으로 해서 양이다 그러면은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되고 이것을 자 하늘이고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아버지라 그랬죠. 하늘과 땅이 한번 사귀어서 여기를 낳습니다. 먼저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이 한번 또 사귀어서 딸을 낳죠. 그러니까 제일 밑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 사귀어서 요 중남을 낳고 그 다음에 중녀를 낳고 세 번 사귀어서 세 번째 사귀어서 그 다음에 소남을 낳고 소녀를 낳는 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부모 개념으로 표현하면은 이거는 장남 그다죠. 그 다음에 이거는 장녀 그 다음에 중남 그 다음에 중녀 그 다음에 소남 그 다음에 소녀 그래서 전부 다 자식 몇 명이에요? 6명이죠? 6명. 6자식. 그래서 부모를 두고 6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딱 뭐예요? 종을 딱 세우고 옆에서 자식들이 보고 배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보고 배우는 거. 우리가 주역에서도 본받는다라고 할 때 효할 때 이렇게 사귈 예자 이거였죠? 다시 말해서 천지자연의 이치가 하늘과 땅도 역시 사귀는데 종으로 해서 딱 사귀고 이거를 다시 본받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효. 의미도 또 줄여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육자라고 하는 개념. 자, 수로 표현할 때 그래서 노양수 아버지의 숫자는 얼마? 9가 되고 그 다음에 소양수 자식들은 얼마? 7이 되고 그 다음에 태양수 여자는 엄마는 6이 되고 딸들은 8이 되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육자가 횡하니 이것이 바로 역의 본이라, 역의 근본이라 그랬으면 역시 본야라. 또 이르기를 진시교음이 양생하니 진이. 그래서 올해가
우레가, 그죠? 우레가 처음으로 누구를 사귀어서 음을 사귀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양에서 음이 하나 딱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레가 처음으로 음을 사귀면서 양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레라고 하는 것, 이걸로 표현하자면은, 맞아, 하늘이, 자, 음을 사귀면서 처음으로 양이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음 속에서 양이 이렇게 나온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소양이 음생하고, 그 다음에 장녀가 되는 손꾀라라고 하는 것은, 자, 처음으로 양이 지금 하나 줄어들었죠. 자, 이게 표현도 잘 보세요. 양이라라고 하는 것은 음과 사귀어서 양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했고, 이 음은 뭐냐면은 양이 줄어서 이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사람 밝은 것을 지향하니까. 그래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양이 줄어들면서 음이 생겨난 것이고, 그 다음에 태라고 하는 것은 양이 이렇게 자라난 거죠. 양이 두 개나 자라난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태를 양이 자라난 것이고, 간이라라고 하는 것은 음이 뭐예요? 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음장이라, 음이 자라난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음이 자라난 것이라. 그 다음에 진과 태는 다 진과 태가 되나요? 진과 태는 이걸로 봐야 되겠네. 진과 태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제 천지의 하늘의 음이고, 그죠? 다 이게 양인데, 그죠? 다 양인데, 이 양 속에는 하늘의 음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늘의 음이라 표현했고, 그러면은 여기 손하고 간은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손하고 간은 땅의 양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보세요. 그러면 손과 간은 제 지지 양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또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이 두 개의 궤를 잘 보세요. 이 8개를 보면은 요 밑에는 전부 다 뭐예요? 양으로 돼 있죠. 64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양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쪽은 뭐예요? 음이죠. 음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죠. 다 흰색으로 그냥 둬야 되겠다.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표현을 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은, 자, 하늘 속에, 양이다면 하늘이니까, 그 속에, 자, 이거는 다보다 두 개는 음이 있는 상이요. 이렇게 됐고, 이쪽에 있는 것은, 자, 다 음이니까, 그죠? 땅을 주관으로 했으니까, 아까 종이 되니까, 땅을 주관으로 해서, 얘하고, 얘는 그 속에 속에 있는 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요는 이제 특별하니까 일단 좀 놔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은, 그러므로, 진태는, 그죠? 진과 태께는 다 뭐예요? 진과 태께는 위가 음이 되고 아래가 뭐예요? 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손께와 간께는 아래는 음이 되고 위는 양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양이 되느니라. 그 다음에 그 하늘은, 그죠? 하늘은 시생언지라. 하늘이라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생겨나는 것으로서 말한 것이라. 그러므로 비로소 하늘은 비로소 모든 것을 낸다 이렇게 표현하죠. 비로소 처음으로 내는 것으로 말했느니라. 그러므로 음상이 양하하니. 자,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이 맨 위에 있고 실제인 양은 아래에 있죠. 하늘은 비로소 내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음이 맨 위에 있고 비로소 이제 내고, 그 다음에 양이라고 하는 진께는 양께, 그죠? 아들 소양이 되는 거죠. 소양은 맨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교태 또 맨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그죠? 맨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음상양하니,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은 교태의 상이라 그랬죠. 사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천택괴라고 표현할 때요. 교태 개념 요거라 그랬죠. 아마 맨 처음에도 공부했나요? 지천태라, 이걸 태라 표현했습니다. 지천태. 위에가 땅괴가 되고 밑에가 하늘괴가 되는 거. 그러니까 양기운이 밑에 들어와야 만물을 요렇게 낸다 그랬죠. 글자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태라고 하는 위에 있는 글자가 인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대표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두루두루 만물을 내려면 이 속에 뭐가 있어야 물 기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물 기운이 있어야 만물을 내기 때문에 밑에가 물 숫자가 들어가죠. 우리가 천자문에서도 물론 그 주역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천지현황이라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이 사귀는데 뭐냐면 검은색과 누른색으로 사귀고, 검다 누르다라고 할 때 그 검고 누른 것이 뭐라 그랬어요? 빛이에요, 물이에요? 물이라 그랬죠. 물 기운으로 사귄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양 기운을 이렇게 내려주면은 땅 속에 있던 물 기운이 올라가는 거죠. 물 기운이 올라가서 하늘과 만나가지고 누구를 말한다? 그죠? 만물을 낳는 물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죠? 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태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택택이라 그랬죠. 덕택이 되고 은택이 되고 그죠? 연못도 되고 혜택이 된다 할 때 전부 다 이 글자를 씁니다. 왜? 물이 있어야, 그죠? 모든 물이 있어야 물이 빙글 넉사자라라고 하는 그물망자가 되는 거죠. 물이 두루두루 있으면 그 주변을 둘러싸고 다, 그죠? 행운 있는 겁니다. 다 두루두루 다 펼쳐져서 세워진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 연못이 있으면 물이 있고 물 속에 수생식물 다 들어가 있고, 물이 있으면 주변에 풀이 있고, 풀이 있으면 누가 생기고 곤충들이 있고, 곤충들이 있으면 그 먹는 뭐죠? 새들도 몰려들고 풀 뜯어 먹는 짐승 몰려들고, 그래서 택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혜택, 은택, 덕택이라는 굉장한 거죠. 그 연못이 바로 보여주는 거죠. 하느님이 뭘 베푸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은택을 베푸시오, 이렇게 얼마든지 꾸며낼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잘 알아두면. 자, 그래서 그 교태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태. 그래서 이 공자가식 교태라는 게 주자가 이게 아니라, 공자가 뭐냐면 하늘과 땅, 천지, 그죠? 하늘과 땅이 사귀는 것이 뭐다? 교, 그죠? 태라, 이렇게 표현했죠. 11번째 주의 계명입니다. 교태라 표현했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만물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만물이 다 통한다. 그래서 교통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듯이 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귀니까 뜻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다 뜻이 통한다. 그래서 동지라고 하는 말도 전부 다가 지천택계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것은 두루 만물을 크게 일으킨 것이고, 이것을 작게 표현한 것자가 뭐예요? 대자가 되죠. 천지인 삼재. 그래서 하늘에 대해서 대제라 건원이여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만물을 낳는 기본적으로 시생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늘은 시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시, 그죠? 시작을 주장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야 그걸 그저 시작을 주장하고 만물이 그래서 나온다라는, 그래서 시생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생으로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시생으로서 말했다. 이렇게 대제라 건논이여 만물이 자시하나니라고 해서 건귀에서 표현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땅이라고 하는 건 지제라 건논이여 만물이 자생하나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 인해서 시생하는 것, 그죠? 하늘이라는 건 시생으로서 말한 것이라. 그러므로 음상양하하니 바로 교태지 의하여.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기성언지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뭐예요? 이루어진 것으로 말한 거죠. 하늘이 있어서 그 다음에 땅에는 형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기성으로서 말한 것이라. 그러므로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상이 음하하니, 전부 다 보면 양이 위에가 있고 음이 그 아래쪽으로 있으니 바로 존비지 위하라. 양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존비 개념은 공자가 맨 처음에 그 개사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존집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공자 말씀 아니더라도 천존집이라,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이 지극한 이치인데 이거를 잘 못 깨우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제가 마침 주역 개사전부터 딱 공부하기 시작했었는데, 이 말 천존집이 아니 건곤이 정요라고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첫째가 우리가 바로 이걸 깨우치지 못한 거죠. 당연히 하늘이 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다라는 요 사실 자체를 그동안 잊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위에 있으면서 하늘은 양기운으로서 모든 만물을 기운을 내려주고, 땅은 그 기운을 받아서 비록 낮에 있지만 위로 올라가는 거죠. 역시 둘이 뭐예요? 사귀는 거죠. 그 사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건과 곤이라고 하는 그 이치가 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이치, 주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건과 곤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래서 주역에서 건곤을 맨 앞에 세우던 것도 그러한 이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건곤이, 그래서 나오죠.
비이지 존비의 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존비 위. 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시생의 원리로서 표현했고 이쪽은 시생 개념이죠. 비로소 만물을 낳는 것이 되고, 그죠? 땅에서부터 저 위에 음이라고 하는 그 물건들을 내는 것이 되고, 이거는 이쪽은 바로 뭐냐면 존비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존비로서 이미 다 땅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죠?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지위가 높고 낮음은 땅에서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건곤이 정천 상하지 위하고, 건곤이 그래서 상하의 위를 정하고. 네. 자, 주자 말씀이 어렵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책에, 요 책에 맨 처음에 50쪽 한번 보세요. 50쪽에 보면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가끔은 공자 말씀은 잊어버리고 주자 얘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서 제가 늘 다 공자 말씀이다. 그런데 공자 말씀도 공자 말씀이 다가 아니죠. 공자 말씀은 앞서가신 다 성인들의 말씀입니다. 다만 그 시대에 맞게 조금 바꿨을 뿐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서경을 읽고 시경을 읽고 주역의 저 이제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아, 공자님 말씀이 정말 철저하게 성인의 말씀이라는 건데요. 자, 그 주제의 말은 개사상전 제1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천존지비하니 건곤이 정이요 비고 이진하니 귀천이 위의요 이렇게 돼 있죠. 하늘과 건곤이 천도 하늘은 높고 이렇게 되니까 건곤이라고 하는 것이 건이라고 하는 것은 위를 따르고 곤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를 다루는구나. 그럼 건괴에 보면은 건괴는 바로 군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군주의 도이고 그 다음에 곤도에 가서는 두 번째 곤괴에 가면 뭐에 처도야 신도야 이렇게 돼 있어요. 곤도야 땅의 도이고 처의 도이고 신하의 도이라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곤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것 형체는 아래서부터 전부 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래서부터 위로 쭉 펼쳐지니 그렇게 되면 자 위에 있는 사람은 뭐가 돼요? 귀가 되는 것이고 아래째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뭐가 되고 천해지고 그죠? 그래서 귀천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정해진다 그러니까 그럼 이게 딱 고정된 거네요. 아니죠. 항상 바뀝니다. 그죠? 항상 바뀐다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되는데 대체로 권력 잡으면은 고정돼 있고 싶어 하죠. 그래서 건곤이 정상하치 위하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그동안에 언급한 감리가 비로소 나오죠. 감과 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감괴와 이괴 건곤 감리 건곤 이감하지 않고 건곤 감리도 누가 이게 먼저인데 왜 이걸 얘기해요? 왜 그래요? 양선 음후 그죠? 항상 양 먼저 하고 음을 나중에 했구나 이렇게 건곤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좌우에 문 그랬죠? 무슨 문이에요? 무슨 문이에요? 여기 아침이죠? 여기 봄이죠? 여기 가을이고 저녁이죠? 다시 말해서 해가 떠오는 문이 되는 거죠. 문이라고 하는 건 들고 날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서 일하고 저녁이 되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해와 달이 들고 나고 하는 문이라 바로 이겁니다. 또 사람이 들고 나고 하는 문이기도 하죠. 아침 저녁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만물이 또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라고 하는 것은 열 좌우지 문이니 그죠? 좌우에 펼쳐져 있는 문이니 천지지 소 그 다음에 합벽 아직 글자는 어렵죠. 그것도 공자의 개사전에 나옵니다. 합벽이라 그러면 합하면은 옆에 뚜껑 합자니까 속이 뚜껑 합자 어렵지 않죠. 그릇이 있으면 뚜껑 덮죠. 덮은 건 뭐예요? 나중에 다시 열 거잖아요. 그죠? 그 모양이 그릇 모양이 대체로 이렇게 돼서 갈것자 모양이기도 하지만은 단순히 모양이 아니죠. 뚜껑은 왔다 갔다 걷자니까. 그죠? 그래서 뚜껑 합자예요. 그러니까 합이 나면 다들 합자가 되고 그 다음에 열 벽자가 되죠. 벽자 그러면 이제 굴 속에 들어가서 옥해오는 거니까 그래서 합벽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천지가 닫고 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닫고 열고 그 다음에 1월 소출립과 그 다음 해와 달이 들고 나고 듬과 그러니까 천지가 열고 닫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천지가 열고 닫는다. 봄이 되면은 뭐예요? 하늘의 따뜻한 양기온을 받아서 땅속에 열리는 거죠. 땅속을 열고 씨앗들이 다 나오고
가을이 돼서 추우면 어떻게 전부 다 잠잠하는 그 이치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1월이 나고 들고, 그 다음에 춘하 추동과 회, 삭, 현, 망과, 그래서 춘하 추동, 회, 금음 회자가 되죠. 그 다음에 초하루 삭자가 되죠. 그 다음에 현 그러면 뭐예요? 반달이 되겠죠. 망 그러면 보름달이 됩니다. 회라고 하는 글자도 잘 알아두셨죠? 우리가 뜻글자로 그냥 볼 때 그러면 아 이건 뭐예요? 회는 저 북구의 백양가요. 왜 해가 항상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금음이죠. 자, 우리가 뜻글자나 이런 것들을 상을 만들 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보여야 되죠. 보이는 것이 있어야 글자를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글자 만들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사라라고 하는 어떤 기준점을 정해두는 건데 금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보이는 걸로 해야 되죠. 금은밤에는 달이 뜨든가요? 안 뜨든가요? 금음날에 달이 안 뜨든가요? 달 떠요. 달 뜨는데 안 보여요. 그저 해 그림자에 가리거나 그저 해에 그저 달 그림이 가리거나 가려지는 때가 되고 그리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달은 언제 뜨느냐? 해하고 같이 뜨죠. 해하고 같이 떴다 해하고 같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요. 항상 어디 속에 있더라? 해 속에 있습니다. 늘 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금음 이렇게 되는 거죠. 초하루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달인데 달이 거꾸로 역자가 되는 거죠. 저 속에서 이제 조금 쌍날 철자죠. 조금씩 쌍난다. 그래서 초하루입니다. 그 다음에 반달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활을 시위 이렇게 딱 당긴 것처럼 하니까 활현자를 가서 써서 현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서 활공자를 썼고 한쪽은 어둡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쪽은 어두우니까 거물현자 이렇게 써서 활공자 하니까 뭐예요? 반달 이렇게 되죠. 이 뜻글자만 잘 봐도 보이는 게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주야 뭐예요? 장단 그죠? 낮과 밤 또 길고 짧은과 그 다음에 행도 영축 도수를 행하고 그 다음에 도수를 행하는 것과 도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 도수를 행하고 차고 줄어드는 것 이런 것이 행도수 도수라는 건 뭐 1월 개념일까 날짜 그죠? 날짜 개념 그 다음에 도라고는 도량형 전부 다가 되는데요. 도수를 행하고 그 다음에 불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막불유호 차이니라 다 그죠? 이에서 말미암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저 음양태극도 그 다음에 선천팔괴의 음양소장의 이치를 가지고 쭉 표현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자왈 차조 이 조목은 그죠? 이 조목은 차조는 시설 원도니 그죠? 바로 아까는 그 복희시 차서도가 아니라 바로 원도 바로 그죠? 둥근 이 음양태극도인 원도에다가 두고서 원도를 설명한 것이니 진여곤이 그죠? 진여곤이 어떻게 돼요? 접해 있죠? 그냥 글자 보면서 이게 뭐 읽어보면 문장 되게 쉬운 문장이에요. 진과 곤이 서로 간에 접해 있으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비로소 어떻게 돼요? 접해 있으면서 진시교음이 일량생야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우레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음과 사귀면서 여기 지금 이 양이 이쪽이 지금 양이 이렇게 나오지만은 음이 없으면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양이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음과 사귀어 가지고 이제 양 하나가 이렇게 나온 거죠. 양 하나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양 하나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손녀건 여기 보면 손꾀하고 그 다음에 손꾀하고 건꾀하고 서로 접해져 있는 거죠. 접해져 있으면서 비로소 뭐 해가지고 처음으로 접하면서 소가 되는 거죠. 비로소 이제 양이 줄어든다 그랬습니다. 양꾀에서 건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음이라고 하는 것은 줄어드는 이치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 늙으면은 물도 다 빠지고 쪼글쪼글해지잖아요. 그래서 줄어든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니까 소라는 개념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줄어들면서 양이 줄어들면서 일음이 생야라 한음이 비로소 나온 것이라 참 멋진 문장들입니다. 그 다음에 진제서시왈 자 일기순환에 그죠?
한 기운이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자, 복지, 건이, 양이요. 자, 건이 양이니 생물지 시하라. 자, 이제 우리가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은요. 이거 이제 쭉 가다 보면은 이거 후천팔계 때문에 지금 생겨나는 건데, 이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후천팔계로 가면은 일단은 볼게요. 여기서 일감 후천팔계도 아니라 저 주역이 12달괴 12달괴로 표현하자면은 그 12달괴를 뭐냐면 12벽괴라라고 표현했죠. 12벽괴라고도 하거나 그냥 12시괴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12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이거 12달 이 하는 와중에 표현되는 건데요. 지난번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서 천간지지 해서 그것까지 다 공부했죠. 24절기까지 한 번은 쭉 보았을 겁니다. 보면서 자, 우리가 글은 모르더라도 주역의 괴명은 모르더라도 여기서 비로소 양 하나가 시작된 거죠. 순음인가 싶었더니 양 하나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거꾸로 표현하면은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안에서부터 보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면 두 개가 이렇게 생겨나죠. 두 개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세 개가 생겨나고 이건 달력 개념으로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네 개가 생겨나고 하나 둘셋 네 개가 생겨나고 올라가고 다섯 개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섯 개가 다 채워지고 양으로 꽉 찼는데 바로 그 순간에 다시 음이 하나가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이 두 개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세 개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양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음이 네 개가 이렇게 하고 양이 두 개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양이 줄어들어서 하나만 생겨나고 그 다음에 자, 음이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12달 괴예요. 12달 괴가 되고 이제 어차피 우린 주요 공부해야 되니까 익혀본다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보면은 항상 읽을 때는 위에서부터 읽는 거죠. 지뢰 복이라 이렇게 됩니다. 회복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지뢰복이라고 하는 거 회복했다라고 하면 이제 천천히 나아가는데 글자도 보세요. 날일자가 있고 양기운이 아직은 덮여져 있죠. 덮여져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면 천천히 걸을 쇠자가 되죠. 천천히 양기운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글자를 우리가 12달 그 지지로 표현하자면 여기 되는 거죠. 마칠 요자죠. 마치고 양 하나가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뜻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자, 이것은 지택입니다. 하늘 위에는 땅괴가 되고 연목괴가 되고 지택 뭐라고 표현하면 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이라라고 하는 것은 다다랐다 이르렀다 입니다. 지금 저 속에서부터 하늘의 양기운을 이렇게 받아서 하나 나오고 조금 요만큼 나와서 어디까지 거의 땅에 다다랐다 이렇게 되는 저 땅 속에서 거의 땅 지표면까지 이르렀다라고 해서 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 신자에다가 신하가 두루두루 품물을 이렇게 다 살핀다 이런 거죠. 가까이 가야만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이름하여서 세 번째 이렇게 되니까 이제 땅의 문이 조금 여기 지금 열리려고 하는 거죠. 양기운이. 그래서 조금 열리려고 하는 거니까 꽉 닫혀 있던 문이 요만큼 이쪽으로 열렸죠. 이게 축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지천태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미 이거는 아까 누차 봤고 지천태이기 때문에 이제 완연히 이게 봄이 되는 때가 되는 거죠. 요 세 군데가 지금 봄이 되는데 자, 지천태가 되고 그러면은 아직은 봄이지만은 속은 있지만 바깥은 춥잖아요. 그죠? 이때 우리 보리밥 받기 할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아직은 추우니까 속에서 보면 싹이 나와 있습니다. 말미암을 유해서 싹이 나오지만은 아직 추우니까 또 덮고 덮어주는 거죠. 땅의 문을 열고, 그죠? 땅의 문을 열고,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싹이 요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 덮어주고 또 덮어줬다라는 거죠. 이제 막 나오는 생명의 씨앗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서 돌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에 보면 공경하다라는 뜻이 나와요. 공경이 인빈출일이라고 해서 서경에 보면은 요임금 편에 나옵니다. 요임금이 40대와 책력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각 그 정방위에 가서 시험을 하도록 하는데요. 그때 인빈이라라는 말 써요. 나오시는 저 손님, 해가 나오는 걸 빈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손님을 공경히 맞이한다라는 인입니다. 사람이 항상 공경히 맞이하고 조심스러워야 될 게 누구예요? 산중의 호랑이죠. 그래서 호랑이 띠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뇌천 대장월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장. 이제 양이 음을 뚫고 여기까지 나왔죠. 밖에까지 이렇게 씩씩하게 나와서 크게 씩씩하다라고 표현하고, 바로 이때가 이제 완전히 땅의 문이 다 열렸다 이렇게 해서 묘월 이렇게 됩니다. 문이 활짝 열린 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택천쾌가 되는 거죠. 이제 농사 때가 되고 바로 이제 물꼬를 타야 된다. 그래서 묘진이 되겠죠. 음력 3월이 됩니다. 진월. 그래서 물꼬를 타야 된다. 그래서 이 진월에 뭐 한다 그랬어요? 진월에 농사 짓는 거라 그랬죠. 그 농사농자가 여기 되고, 농사를 짓다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이 농사 이때를 해야 되느라고 욕받다라고 하는 말도 바로 여기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진월이 되고, 그 다음에 순양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중천 건월이 되겠죠. 건월이 되고, 바로 땅 속에 있는 가장 음중의 양, 음중 속의 최고의 양은 바로 4월, 뱀사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4월은 4월이고 5월은 5월이라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하나라 해법으로. 자, 그 다음에 순양인가 싶었더니 이 속에 이미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음이 저 여자냐, 그죠? 음이 누구를 만는 그죠? 제일 뒤에 온다 이 소리입니다. 음이 맨 아래. 그래서 이때 양과 음이 이제 양을 만난다. 그래서 만날 구라고 이렇게 쓰는 글자입니다. 자, 이때가 바로 이제 양이 더 이상 하합해 부러지지 못하고 딱 막히는 거죠. 그래서 5월이 되고, 그 다음에 천산돈. 이제 음이 2개가 올라오면서 양은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음이 2개죠. 하나, 그 다음에 돼지 시자 둘 다 음이죠. 2개가 오니까 양들이 아이고 우리 이제 도망갈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산돈월이 되고, 자, 이것이 뭐냐면 아직 그러나 익지는 않았죠. 그래서 미월이라 그랬습니다. 아직 익지는 않았다. 아직 익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뭐다? 맛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때. 그래서 만미자를 여기다 쓰죠. 항상 그랬죠. 우리가 어느 쪽을 보느냐. 이제 그동안에 완전히 땡감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조금 맛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조금 우리면은 좀 먹을만 하잖아요. 그죠? 감 같은 경우. 그래서 만미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근데 여기다 미워에다 무슨 띠 갖다 붙였어요? 양띠 붙였죠. 왜? 먹는 것 가운데 양고기가 최고로 맛있죠. 최고로 보들보들하고 맛있습니다. 우리 뭐 맛없는 거 먹은 분들은 이게 냄새 좀 심한 거, 그 질이 좀 떨어지는 거 먹었다 보시면 돼요. 질 좋은 양고기 기가 막히게 오죽하면 얼마나 맛있었으면 중국에서 저 푸죽간에서 양두구육 했겠습니까? 그죠? 양고기 판다 해놓고 나서, 그리고 양머리 갖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실질적으로는 뭐 팔아요? 개고기 팔죠. 개고기보다 더 맛있다는 게 양고기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천지 비익계가 되죠. 비익계 다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막혔습니다. 그래서 비색하다라고 했고, 이때가 이제 비색하긴 하지만 실은 모든 곡식들이 쫙쫙 다 자기 곡식 열매 완전히 거의 맺히는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쭉 자기가 속에 갖고 있던 것들 완전히 다 펼쳐지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요 무슨 띠라 그랬어요? 원숭이 띠죠. 왜 원숭이 띠라 그랬죠? 펼신자죠. 두루두루 자기의 그 갖고 있는 도리를 다 편다. 원숭이 가운데에서 원숭이는 호유라고 하는 그 원숭이가 있는데, 원숭이 종류 중에 얘네들은 그 부모가 늙으면은 자식들이 부모 먹을 거 다 해다 준대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저 나무 꼭대기에 이렇게 기다리면은, 그래서 먹을 거 다 챙겨와서 부모 먼저 주고 부모가 다 먹고 나면 그제서야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늙은 부모까지를 그 효도를 다 편다라고 해서 원숭이 띠를 여기다 갖다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풍지관이죠. 그래서 저 땅에 뭐 움직여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관한다라고 했고, 이름하여서 바로 유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라고는 술병 유자가 되고, 바로 이제 해국식 나오는 때 바로 추수감사, 우리 추수 이때 하는 때가 바로 이때가 되죠. 그 다음에 닭띠. 저녁이 되면 새들은 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박월입니다. 산지 박해서 음이 다 깎이는 때가 되고, 바로 우리가 수월이라고 한 때. 그 다음에 해월, 바로 음력 10월입니다.
곤월이 되겠죠. 곤월이 되고 10월이 되고 지난번에 설명 다 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12벽계가 쭉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봐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까 진제서시왈 이렇게 표현했죠. 진제서시가 말하기를 하나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순환하는데 기운이 이렇게 두루두루 그죠? 음기운, 양기운 어차피 뭐 둘러보면 다 하나의 기운인데 이것이 순환하면서 어디서부터 자 복괴로부터 여기죠. 여기입니다. 바로 이걸 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지뢰 복괴로부터 시작하여서 여기까지 어디까지 중천 건괴까지 전부 다 아래가 전부 다 뭐예요? 다 양이죠. 다 아래가 양 역시 양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쪽으로 가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서 되는데요. 그래서 지뢰 복괴로부터 자 건괴에 이르기까지 위양이요 이렇게 됐죠. 위양이니 생물지 시하라. 바로 물건이 나오는 시작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물건이 여기서 쭉 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봄이라고 하는 것을 생한다라고 했고 여름이라고 하는 것을 무럭무럭 자란다 이렇게 표현할까. 이쪽은 전부 다가 속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생하는 시기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야요. 그 다음에 태는 진괴와 태 여기죠. 여기서 나온 요 진괴와 태라고 하는 것 요걸 가지고 표현하면 진괴와 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음이 위에 있고 양이 아래에 있으면서 그래서 위 교태지 의요. 바로 기본적으로 이러한 교태의 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갖고 있으니 개 주동이 언니라 대개가 자 움직이는 걸 주장으로 하여서 말한 것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양동음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 밑에 양이 있으니까 다 우릉우릉 흔들리는 거죠. 자 제일 시끄러운 계절이 어느 계절이라고 그랬죠? 제일 시끄러운 계절 곰이죠. 곰에서는 땅속에서 그냥 우릉우릉 합니다. 그 실질적으로도 애들 교육시킬 때 그 있죠. 어린애 나중에 손주 데리고 있죠. 봄동산 꼭 가세요. 봄동산에 가서 어디 가서 저 문방구가에서 청진기 하나 사들고 막상 날 때 나무한테 한번 대보세요. 나무에 물 올라가는 소리 정신없습니다. 그 정도로 시끄러워요. 그리고 봄에는 바람이 좀 심하죠. 바람이 이제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서 막 흔들어대는 겁니다. 그래서 동남 손풍했고 여기 보면 후천 8개에서는 진괴와 손괴가 전부 다 이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우릉우릉 계속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교태의 그 상이고 바로 대개가 움직이는 것을 주장을 해서 말한 것이니 태극지 용이 소위 행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태극의 쓰임이 이로써 행하는 바이라 이렇게 되죠. 태극의 쓰임이라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만물을 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 구, 지, 곤이 음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천풍국계로부터죠. 여기 천풍국계로부터 어디까지? 해까지 그죠? 여기 곤괴까지 이겁니다. 곤괴까지 전부 다가 뭐냐면은 자 음이죠. 다 그 천풍구로부터 중지곤에 이르기까지 음이니 성물지 종야라. 아까는 생물 그랬는데 이제 모든 그래서 시생 이렇게 표현했죠. 시생이라 표현을 했고 여기서는 이제 모든 물건들이 단단히 열매 맺는 거 바깥으로 그래서 성이라 표현했습니다. 성종 개념으로 표현했죠. 아까는 시생 개념이니까 여기는 성종 개념으로 성물지 종야라. 고로 손괴와 간괴는 그죠? 옆에 있는 손괴와 간괴 같은 경우는 자 양이 위에 있고 그죠? 음이 그 아래에 있는 상이니 그 어디로 갔느냐? 아래에 있는 상이니 바로 존비. 양은 위에 있고 음은 아래에 있는 그죠? 그래서 존비의 위가 되느니라. 위가 되니 대개가
주정이 언이니 대개가 자 뭐냐면 주가 되는 것은 밑에가 음이니까 그죠? 밑에가 음이니까 음을 주장으로 하여서 말한 것이 되고 앞에는 밑에가 양이니까 양을 주장으로 해서 그래서 동을 주장으로 해서 말한 것이 되고 왼쪽은 음을 주장으로 해서 정을 주장으로 하여서 자 말한 것이니 태극지 채 소위 임야라 이로써 바로 태극의 채가 서는 바이라. 태극의 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고요한 가운데에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극의 채용 개념을 왼쪽은 태극의 용이 돼요. 그죠? 만물을 생하는 것이 용이 되고 오른쪽은 태극의 채라. 그러니까 정중동이 되고 그죠? 이거는 동하는 가운데서 고요함이 있는 것이고 이쪽은 정 가운데 고요함이 있다면 정중동의 원리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사옹시 맞나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사제옹시 사제옹시 앞에 우리 내는 사제 요 제자죠? 가지런할 제자 사제옹시 사제옹시왈 묘는 일문이요. 이제 이거 보이나요? 뜻이? 묘는 일문이니 태양소생이요. 보이죠? 묘는 그죠? 여기가 묘방이 되는 거죠. 묘방이 되는데 선천팔결은 해가 뜨는 쪽이죠. 그래서 해 뜨는 문이 되고 그러면은 그 해 뜨는 문이 되고 그 다음에 묘는 일문이요. 그 다음에 태양이 소생 그죠? 태양이 소생이다. 우리 그냥 떠오르는 태양 그래서 태양이 나오는 곳이고 묘는 월문이니 그죠? 묘는 월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가 묘가 아니라 유는 여기가 유방이 되니까 지지상으로는 유방이 되고 그래서 월문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태음 달이 되는 거죠. 태음이 뭐라고 그랬나요? 태음이 소생 나오는 바이라. 실은 달은 어디서 떠요? 달도 동쪽에서 뜨죠. 그러나 해가 지고 나면은 어두워지면 뜬다 이렇게 해서 바로 그 달의 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달의 문이라. 그 다음에 태음이 나오는 바이라. 우리가 이제 해와 달 그래서 해라고 하는 것을 태양지 정이라 이렇게도 표현하죠. 태양의 정화요. 허신이 설문의 자를 설명하면서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월에 대해서는 뭐냐 태음지 정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태음의 정이라.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 순수한 양 하나 순수한 음 하나 월이라고 하는 글자가 그죠? 음을 대표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태음지 정이요 태음지 그 정이라라고 하는 표현까지 알아두시고요. 천점은 맨 처음에 얘기할 때 나온 내용이었죠. 그래서 묘는 월문이니 태음이 나오는 것이니 부단 1월 출입 어차 일일 출입 비단 1월 출입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비단 이런 출입뿐만이 아니라 어차 대의 천지 괴물이니 이에 다 크면서도 그죠? 크면서도 바로 천지가 다 물건을 여는 것이니 시여 인하여 그죠? 인에서 시작하여 지묘이 문미벽하고 벽하니 괴물이요. 다시 말해서 자 어디냐면은 여기 인방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인방에서 시작하여서 어느 방향에서 묘방까지인가요? 그러니까 인방에서라고 하는 인방에서 시작해서 바로 묘방에 이르기까지 인이라고 하는 건 이미 땅속에서 요만큼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인방에서 시작하여서 묘방에 이르러서 문미벽이요. 문이 더욱 열리고 그러니까 문이 활짝 열려서 개물 그래서 폐물 하고 그다음 여기죠. 아까 개물이라고 그랬죠. 자, 그 위에 보면 어차의 대의 천지지 개물은 이렇게 되는 거죠. 천지의 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네. 천지의 개물은 모름지기 시어인이 지묘 하여서 문이
미벽이요 활짝 열리는 것이요 두루 더욱 그죠 이렇게 되는 거 두루미 있자니까 두루두루 열리는 것이고 개물이라라고 하는 것은 참 폐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어 술지유 자 뭐예요 술지유니까 이 여기 9월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완전히 닫힌다 할까 유방에서 술방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술방에서 시작하여서 유방에 이거 뭐 잘못된 것 같다 이 지에 이르러서 여기죠 반대가 돼야 되겠죠 유에 이르러서 그죠 유에서 시작하여서 그 술방에 이르러 이렇게 되는데 유방에 이르러서 잠깐만 보자 뭐라고 했냐 잠깐만 모름지기 수에서 지에 이르러서 저쪽으로 가니까 문이 이미 다 닫히니 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지금 반대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쪽에 가서 여기서 완전히 다 닫힌다 이 표현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은 지금 여기하고 짝을 맞추느라고 인묘 했지만 여기서는 유술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유에서 시작하여서 바로 술에 이르러 이렇게 표현되게 되네요 그러니까 그 수시어 유이 지 수리 이렇게 되죠 수리 문이 합하니 문이 이미 다 닫히니 일세 한해라라고 하는 한해는 춘하 추동하고 그 다음에 1월이라라고 하는 것은 회삭하고 그 다음에 현망은 현망 잠깐 1월은 회삭 현망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달이라고 하는 것은 금음과 초하루 그 다음에 반달과 그 다음에 보름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루라고 하는 것은 1일이 주야 행도 하루에 그다음 주야에 도수를 행하고 라고 하는 1년 하루 12대 이 개념이죠 12대에 그 도수를 행하니 막불요호 좌우지 문하니 다 좌우의 문에서 말미암지 아니함이 없으니 소위 극찬 감리 공용지 대하라 그래서 지극히 그죠 지극히 감괴와 이괴의 공용의 큼을 그죠 그 공의 쓰임의 큼을 찬미한 것이라 찬미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래서 그 건곤이 체가 된다 그러면은 감리는 그 공용의 대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 다음에 차 1절은 이 한 절은 명복희 8괴야라. 자, 복희시의 8괴를 설명한 것이라. 8괴 상착자는 8괴가 서로 섞인다라고 하는 것은 명교 상착지 성 64야요. 서로 간에 상착하여서 64괴를 이루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 그 다음에 수왕자 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수를 놓고 가는 것은 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약 순천이 행이니 자 하늘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니 좌선야요. 다시 말해서 점점 땅이 열려서 활짝 열려서 밝아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왕자 순코 이렇게 됩니다. 이미 지나간 수를 따라서 가는 것은 순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뢰자 역근 지뢰자 역 오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그죠? 역이라라고 하는 것은 약 역천이 행이니 자 지나간 그 하늘을 맞이하여서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나간 날들을 쭉 맞이하여서 쭉 행하는 것이니 이것이 이오행야요.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하늘이 양기운이 쫙 펼쳐지면서 그 양기운을 받아서 이미 여기서는 무르익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역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늘을 맞이하여서 행하는 것이니 이것이 우행야라. 그래서 우선한다 이 표현이죠. 오른쪽으로 도는 것이니 개 미생지 괴하라. 다 아직은 괴가 생겨나지 아니한 그죠? 괴에서 생겨나지 아니할 때 이런 관계를 보고 그러므로 운지뢰자 미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부역지 수이니 무릇 역의 수이니 유역이 성이라. 그래서 그 이미 지나간 것들을 쭉 맞이하여서 그것을 말미암아서 이루는 것이라. 그래서 이 1절은 직해도이니 바로 앞에 있는 그림의 뜻을 바로 풀이한 것이니 약
맞지 사시지 위하라. 그러니까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이하는 것은 바로 사실을 맞이하여 아는 것을 이름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를 놓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지나간 날들을 쭉 헤아려 가지고서는 우리가 사실을 나눈 것, 그것이 다 역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맞이한다라는 것.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